안녕하세요. 자,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죠? 자, 오늘은 세법 시간이네요. 자, 268쪽을 한번 봐주세요. 취득세부터 시작되는 거죠? 자, 복습 한번 해보자고요. 자, 우리가 취득세는 어떨 때 납부하는 거다? 소유권 취득. 소유권이에요, 소유권. 그래서 소유권을 취득해서 등기할 때는 무슨 세금 내요? 등록세, 소유권 이외. 요렇게. 요거는 개정 전에는 뭐를 냈어요? 등록세를 냈잖아요. 등록세. 그 다음 면허를 취득했다. 면허세를 냈죠? 면허를 취득하면 면허세. 그래서 소유권을 취득하면 뭐다? 취득세. 자, 개정 후에는 어떻게 바뀌었어요? 이해와 이해를 합쳐서 등기를 안 하더라도 합쳐서 뭐를 납부했다? 취득세 납부. 그리고 소유권이 아닌 거와 면허를 합쳐서 무슨 세금을 낸다? 등록 면허세. 아무리 기억이 안 나더라도 이건 기억해야 돼요. 항상 새로워요. 자, 이렇게 해서 소유권 취득과 등기를 합쳐서 취득세를 내는 거죠. 소유권이 아닌 거, 전세권 취득, 저당권 취득과 면허세를 합쳐서 무슨 세금을 납부한다고요? 등록면허세. 우리 지난번에 어디까지 배웠어요? 취득세, 과세 대상까지 배웠죠? 무엇을 취득했을 때 취득세, 과세 대상이 될 것인가? 몇 개? 열거된 거. 14개. 열거된 거 14개 반드시 암기해야 돼. 14개. 자, 칠판 한번 봤어요. 14개. 자, 첫 번째는 부동산. 두 번째는 부동산에 준하는 것. 세 번째는 각종 권리. 권자로 끝나는 거. 임차권은 취득세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소유권이 아닌 것. 일주일 전이니까 거의 까먹었어요, 지금. 자관 있었다. 자, 그럼 그거를 했고, 어디를 이제 취득세에서 하고 넘어가야 되냐면은 269페이지 보라고요. 취득의 구분. 이거는 알고 가야 돼요. 269. 269쪽 꼭대기 나와 있죠? 취득의 구분. 그래서 취득은 뭐다? 사실상 취득. 사실상 취득과 취득은 아니지만 무슨 취득이 있다? 간주 취득. 그래서 취득의 구분은 세법은 이렇게 구분합니다. 크게 두 가지로. 사실상 취득이 뭐야? 등기 등록을 안 하더라도 실질 소유권을 취득하죠? 실질 소유권을 취득하면 등기를 합쳐서 취득세를 낸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실상 취득과 등기 불문해요. 세법은 등기 등록을 안 하더라도 소유권을 실질 취득하면 사실상 취득이라고 얘기하고, 자, 취득은 아니지만 세법에서는 취득으로 본다. 무슨 취득이다? 간주 취득. 이거를 무슨 취득이라고도 얘기한다? 의제 취득. 그래서 민법이랑 약간 달라요. 그래서 세법 배울 때는 세법만 기억하면 되는 거예요. 민법과 결부시키면 안 된다고요. 자, 꼭대기 269. 자, 취득세에서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 출자 쭉 나와 있죠? 자, 포인트는 뭐다? 자, 세 번째 줄, 원시 취득, 승계 취득 또는 유상, 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밑줄 그어요. 원시 취득, 세 번째 줄, 승계 취득, 유상, 무상 모든 취득을 말한다. 이게 세법의 취득의 정의예요. 세 번째 줄 밑줄 그었나요? 밑줄이라도 잘 그어야 다, 어떤 분 보면 책이 다 밑줄이야. 그러니까 공부 안 되는 거예요. 딱 중요한 것만 밑줄 긋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 보자고요. 자, 사실상 취득은 최초로 취득하는 거를 뭐라 그래요? 원시 취득. 이전 받아서 취득하면 뭐라 그래요? 승계 취득. 그래서 승계 취득이 있고, 그 다음 원시 취득. 이렇게 구분하는 거예요. 승계 취득이 뭐예요? 제3자로부터 이전 받아서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라고요. 그럼 원시 취득은 뭐다? 최초로 이전 받지 않고 최초로 취득하는 거를 원시 취득이라고 그래요. 자, 그럼 이전 받아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도 두 가지로 나누죠. 대가를 주고 취득하면 유상승계 취득. 대가 없이 취득하면 뭐다? 무상승계 취득. 그래서 유상이든 무상이든 취득세를 내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전 받아서 취득하면 뭐라 그래요? 승계 취득. 그럼 승계는 대가를 주고 취득하면 뭐라 그런다? 유상승계 취득. 대가 없이 취득하면 뭐라 그런다? 무상승계 취득. 항상 이게 출제되는 거예요. 유상, 무상을 구분해야 돼요. 그럼 유상이든 무상이든 이전 받으면 무슨 등기를 신청해야 된다?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해야 된다고요. 이럴 때 뭐를 납부해야 된다? 취득세 납부를 하고 영수증을 챙기고 등기소로 가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원시 취득은 이전 받지 않는 거죠? 최초 취득은 무슨 등기를 신청해야 된다?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해야 돼요. 보존 등기를 신청할 때 뭐를 납부해야 된다? 취득세 납부. 그래서 납부 영수증이 없으면 등기소에서 안 받아줘요, 접수를. 이것도 취득세 납부. 얘도 취득세 납부해야 된다고요. 자, 그럼 유상이 뭐다? 대표적으로 사고 파는 거를 뭐라 그래요? 매매는 유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매수자는 무슨 세금 내? 취득세를 내고, 매도자는 무슨 세금 낼까요? 양도소득세를 내야 돼요. 매매, 사고 파는 거. 자, 그 다음 교환. 교환이 있죠? 그 다음 법인에 대한 현물 출자 등등등 있어요. 그래서 전형적인 유상은 뭐다? 매매. 사고 파는 거. 매매. 돈 주고 사는 거. 자, 매매만 알아두면 돼. 매. 자, 갑이 부동산을 을에게 이전시킵니다. 이전시켜요. 이전시키면서 뭐를 받는 거야? 10억을 받아. 10억을 받았다고요. 갑을 세 글자로 뭐라 그런다? 매도자. 을을 뭐라 그래요? 세 글자로 매수자. 그래서 갑은 1억에 취득한 거야. 1억에 취득한 거를 얼마 받고 파는 거다? 10억. 얼마 남았어요? 9억. 그래서 매도자는 무슨 세금을 내야 돼요? 양도세. 그리고 매수자는 10억짜리 받았죠? 10억에 대해서는 뭐를 내야 된다? 취득세를 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취득세에서 유상은 매도자 입장이다, 매수자 입장이다. 매수자 취득세, 매도자는 양도세예요. 이런 거는 상식이잖아요, 그죠? 9억 남았어. 그럼 갑은 뭐다? 양도세를 내야 되고, 을은 무슨 등기를 쳐야 돼요? 소유권 이전 등기를 칠 때 취득세 납부를 해야 된다고요. 자, 그럼 유상은 뭐다? 꼭 금전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급부에 대한 반대급부가 있으면 유상이라고 보는 거예요. 즉, 대가를 받으면. 자, 교환은 현찰을 받는 게 아니죠? 뭐를 받는 거예요? 물건이란 대가.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교환을 합니다. 갑과 을이 교환을 한다고요. 교환을 해요. 자, 갑은 토지.
그리고 을은 건물. 동등한 가치라고 예상해서 10억, 10억짜리를 이렇게 교환하는 거예요. 교환하죠? 그럼 갑과 을은 무슨 세금 내야 돼? 취득세를 내야죠? 취득세를 내야 되잖아요. 서로 취득세를 내는 거예요. 왜 취득세를 내? 갑은 건물을 받았잖아요. 건물이란 대가를 받은 거예요. 취득세. 그 다음 을은 뭐다? 토지란 대가를 받았죠? 그래서 취득세를 내는 거야. 자, 그리고 이게 뭐다? 토지가 2억짜리야. 옛날에 2억에 취득해서 10억짜리 받았잖아요. 얼마 남았어? 8억. 그래서 무슨 세금도 내야 된다? 양도세. 그 다음 을은 4억에 취득한 거를 10억에 교환한 거예요. 그럼 을은 얼마 남았어요? 6억. 그래서 양도세. 그래서 우리가 물건을 교환하면 뭐다? 1차적으로 취득세를 내죠? 그럼 양도가액은 서로가 10억이야. 알아들었나요? 양도가액은 서로가 10억이라고요. 그럼 갑의 옛날 취득가액은 얼마다? 2억. 그래서 10억에다가 얼마를 빼? 2억을 빼면 얼마 갖고 양도세를 계산한다? 8억. 이쪽도 똑같죠? 10억에다가 옛날에 취득가액이 4억이잖아. 그럼 얼마 갖고 양도세를 계산한다? 6억. 그래서 우리는 교환은 물건을 주고 물건을 받는 거죠. 급부에 대한 반대급부가 있으면 양도로 본다. 또는 뭘로 본다? 취득으로 본다. 그래서 교환은 특징이 뭐다? 양측이 양도세, 취득세, 양도세, 취득세 동시에 발생되는 거예요. 양측이. 그래서 교환은 물건이란 대가를 받음으로 무상이 아니라 뭘로 돌아가는 거야? 유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시험은 어떻게 나와? 교환은 무상이다 그러면 틀려요. 유상 취득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법은 뭐다? 한글만 잘 읽어도 점수가 나와. 오늘따라 심각하네요. 심각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제 11월 달부터 출발해서 무조건 한 번에 붙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한 번에 붙을 수가 있다고요. 자, 그 다음 꼭대기 뭐가 있어요? 또 하나가 뭐가 있어? 예? 현물출자라는 게 있잖아요. 꼭대기.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책은 지금 구분이 안 돼 있어요. 기초 강의니까 기본서가 나오면 구분이 됐을 거예요. 자, 그럼 뭐가 있다? 현물출자. 현물출자가 뭐예요? 현금 대신에 물건을 출자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개인 주주가 자, 법인. 자, 토지 건물을 출자한 거죠? 토지 건물을 출자했다고요. 출자해서 5억 이렇게. 개인이 법인 등에 뭐를 출자한 거야? 토지 건물, 부동산. 그다음 현물 출자가 뭐다? 현금 대신에 물건을 출자하는 게 현물 출자라고요. 그럼 법인으로부터 뭐를 받아? 주식이란 대가를 받는 거예요. 주식이란 대가를 받죠? 그럼 급부에 대한 반대급부가 있죠? 반대급부가 있잖아요. 그럼 15억짜리 주식을 받았어. 그럼 얼마 남았어요? 5억에 취득한 거를 15억 대가를 받았죠. 주식이란. 그래서 개인은 무슨 계산이 들어간다? 양도세. 법인은 5억짜리 부동산을 취득했죠? 5억에 대해서 법인 명의로 무슨 세금을 내야 돼요? 취득세. 그럼 지금은 양도세를 배우는 게 아니라 뭐를 배우는 거예요? 취득세. 그래서 법인에 대한 현물 출자는 무상이 아니라 어떻게 들어간다? 유상이라고 얘기해야 돼요. 그래서 꼭대기 보시면 나와 있죠? 매매, 교환 밑줄 그어요.
법인에 대한 현물 출자 세 가지. 세 가지는 무상이다, 유상이다. 유상이라고 말씀하셔야 돼요. 매매는 왜 유상이야? 금전이란 대가를 받음으로. 교환은 왜 유상이야? 물건이란 대가를 받음으로. 현물 출자는 왜 유상이야? 주식이란 대가를 받음으로. 그래서 현물 출자는 개인 입장이다, 법인 입장이다. 법인 입장에 법인이 현물 출자를 받은 경우를 얘기한다고요. 법인은 토지 건물을 받았으니까 법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쳐야죠. 취득세 납부를 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개인에 그러면 안 돼요. 법인에. 개인은 무슨 세금을 내야 돼요? 양도소득세. 그래서 현물 출자는 취득세에서는 누구 입장이다? 법인 입장이다. 개인에 그러면 틀려요. 그럼 이 지문은 이제 어디 가서 배울까요? 이제 양도세 가서 배우겠죠? 양도세 가서 배우잖아요. 그럼 이전받는 거는 취득세를 내고 이전시키는 거는 양도소득세를 내야 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용어입니다. 세 가지가. 자, 그 다음 무상. 자, 여러분들이 무상 승계 대가 없이. 자, 뭐가 있다? 대표적으로 상속, 증여, 대가 없잖아. 그럼 상속받으면 상속세를 내고 증여받으면 증여세를 내야죠. 그럼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할 때는 뭐도 내야 돼요? 취득세 납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취득세는 유상이든 무상이든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할 때는 뭐를 납부해야 된다고요? 취득세 납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부부간의 증여는 얼마까지 증여세가 없어요? 6억까지는 증여세가 없어요. 그죠? 근데 이전 등기할 때는 뭐는 내야 된다? 취득세는 납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무상은 간단하죠? 자, 그 다음 없던 거를 최초로 취득하는 거를 뭐라 그래요? 원시. 그래서 딱 두 가지만 알면 돼. 토지. 토지는 원시가 뭐다? 공유수면. 공유수면 매립 간척. 매립 간척해서 취득하죠? 그럼 매립 간척은 없던 게 생기는 거잖아. 그럼 공유수면 매립 간척은 최초의 취득이죠? 무슨 등기를 신청해야 된다?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할 때 뭐를 납부해야 된다? 취득세를 납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꼭대기 두 번째 줄에 보면 공유수면 매립 간척 딱 밑줄 긋고 바다 등을 메꿔서 땅이 되는 거죠? 최초의 취득이에요. 공유수면 매립 간척. 됐죠? 자, 그 다음 건축물. 우리가 세법에서 부동산은 뭐와 뭐를 얘기한다? 토지 건축물. 세법에서 부동산은 토지 및 그정착물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건 민법 용어라고요. 세법에서는 협의의 범위다. 좁은 범위야. 토지와 건축물을 말한다. 그럼 건축물의 최초의 취득은 뭐가 있다? 신축 또는 재축. 딱 두 가지. 그런 거. 신축하잖아. 최초로 취득하는 거죠? 그 다음 재축은 뭐다? 헐어서 다시 짓는 거야. 건물이 있었어. 이거를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없어졌어. 멸실됐다고요. 다시 짓는 거를 뭐라 그래요? 재축이라 그래요. 없던 거를 최초로 짓는 거를 뭐라 그래요? 신축. 그 다음 재축은 건물이 있었죠?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건물이 멸실된 거야. 멸실돼서 다시 짓는 거니까 원시로 들어가. 이 신축은 뭐다? 처음부터 건물이 없는 거야. 근데 재축은 뭐다? 처음에 건물이 있어서. 알아들었나요? 천재지변으로 이 건물이 뭐다? 멸실돼서 다시 짓는 거니까 최초로 들어간다고요.
이렇게. 그래서 신재축은 처음으로 짓는 거예요. 무슨 취득으로 들어간다? 원시 취득으로 들어간다. 자, 이게 뭐다? 사실상 취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법에서 사실상 취득은 뭐를 얘기한다? 유상도 사실상 취득이고 무상도 사실상 취득이고 원시도 사실상 취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꼭대기 보시면 세 번째 줄 유상, 무상 모든 취득을 말한다. 그래서 취득은 최초로 취득하면 뭐다? 원시. 이전 받아서 취득하면 승계. 그리고 승계 취득은 유상, 무상을 합쳐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취득은 크게 뭐와 뭘로 나눈다? 승계 취득과 원시 취득으로 나누고 승계는 다시 유상과 무상. 그래서 가장 많이 출제되는 게 뭐다? 유상과 무상이에요. 글씨를 잘 읽어야 돼요. 그래서 상속 증여는 유상이다, 무상이다. 무상. 그러나 이 가장 많이 출제되는 것도 교환이야. 교환은 물건이라는 대가를 서로 주고받는 거죠. 급부에 대한 반대 급부가 있으면 유상이에요. 그럼 교환은 무상이다, 유상이다? 유상. 대가를 주고받으니까. 교환 나왔잖아요. 교환. 물건이란 대가를 주고받잖아. 대가가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세법만 쓰는 거예요. 이건 취득이 아니에요. 취득이 아닌데 취득으로 보는 거야. 이거를 우리는 무슨 취득이라 그런다? 간주 취득이라 그래요. 자, 뒤에는 용어 설명이고. 자, 270페이지 한번 봐요. 자, 3번에 별 하나 딱 붙여. 간주 취득이라고 나왔어요. 세법에서만 쓰는 용어야. 간주 취득. 과로 관주 취득을 무슨 취득이라고도 얘기한다? 의제 취득. 그래서 여러분들이 11월 달에 기본 강의인데 이거는 꼭 구분하고 가야 돼요. 12월 달에 이제 기본서가 나오겠죠? 자, 그럼 간주 취득은 뭐다? 취득은 아닌데 취득으로 본다. 알아들었죠? 즉 이거는 뭐다? 여기서 위에서 취득세를 납부했을 거 아니에요? 위에서 취득세를 납부했겠죠? 그럼 취득세 납부한 거를 어떻게 한다? 납부한 재산이 가치가 증가되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취득이 아닌데 위에서 취득세 납부했죠? 취득세 납부한 부동산 등이 뭐다? 가치가 증가됐다. 그럼 가치가 증가된 거는 상계 아니죠? 이전 받은 게 아니잖아. 그래서 가치가 증가됐으므로 취득은 아니지만 뭘로 본다? 취득으로 본다. 그래서 이 간주 취득은 글씨가 몇 글자다? 4글자. 그럼 4가지가 있어요. 토지. 자, 토지가 나왔어요. 자, 칠판 보세요. 토지를 돈 주고 사면 뭐라 그래요? 돈 주고 사면 유상승계 취득. 토지를 상속 증여받으면 무상승계 취득. 그리고 토지를 공유 수면 매립 간척해서 취득하면 뭐다? 원시 취득. 이해되죠? 근데 토지를 산 게 아니라 뭐 한 거야? 지목을 변경한 거야. 취득한 게 아니라 변경한 거야. 그래서 변경해서 뭐가 증가된 거야? 가치가 증가되면, 즉 가격이 증가되면 취득으로 본다. 두 번째 줄 취득세를 과세하겠다는 뜻이에요. 자, 여기 한번 보자고요. 전을. 전이 뭐예요? 전이 다시예요. 논이라 그러면 안 돼요. 전을 대지로, 대로 뭐였다? 지목 변경. 변경했잖아. 취득한 게 아니죠? 변경하면 땅값이 올라가죠? 전이었다가 대가 되면 땅값이 올라가잖아요. 그럼 전이었을 때 가격은 1억이야. 대가 되니까 땅값이 10배로 뛰었어. 10억이 된 거야. 10억.
그럼 가액 증가. 가액 증가는 얼마가 된 거예요? 얼마? 오늘따라 빼기도 잘하네요. 자, 9억은 취득이 아니죠? 취득이 아닌데 세법은 9억이란 가치가 됐으므로 9억을 뭘로 본다? 취득으로 본다. 무슨 취득이다? 간주 취득. 270페이지에 A 나와 있죠? 박스 A 가치 상승 세 번째 나왔잖아. 증가분 밑줄 긋고 증가된 경우. 증가된 경우. 왜 증가됐어? 변경해서. 취득해서가 아니죠? 변경해서 가액이 증가된 경우 증가분은 뭘로 본다? 취득으로 본다. 여기까지만 알면 돼요. 저 가치가 상승된 거는 취득세 내란 뜻이에요. 자, 그 다음 차량 등. 우리가 차량을 취득하면 무슨 세금 내야 돼요? 취득세 내야죠. 자동차, 차량, 기기장비, 선박, 항공기 취득세 대상이잖아요. 자, 여기 보세요. 똑같잖아. 차량, 선박, 항공기. 돈 주고 사면 유상. 상속증에 받으면 무상. 근데 차량 등은 지목 변경이 아니라 뭐라 그래요? 종류 변경이라 그래요. 저기 이것도 취득한 게 아니라 변경한 거죠. 차량 등의 종류 변경. 그 박스 거기 파란 거 나왔잖아. 참고. 엔진 교체, 뭐 적재 정량, 승선 인원 변경되는 거야. 자, 여기 한번 볼까요? 트럭을 구입해서 바퀴가 있죠? 트럭 운전하잖아. 트럭 그럼 취득세 내야죠? 트럭을 돈 주고 사면 유상. 트럭을 증여받으면 무상으로 들어가겠죠? 이게 트럭이야. 트럭. 그럼 취득세 위에서 내잖아요. 근데 트럭을 취득했는데 여기다 이제 얼음 장사하려고 냉, 동, 탑을 2천만 원 주고 설치해. 트럭이 종류가 변경됐죠, 이제? 그 2천만 원 주고 냉동탑을 설치하면 이런 거를 뭐라 그래요? 종류 변경이라 그래요. 또는 선박 같은 경우는 뭐다? 20명이 탈 거를 40명이 탈 수 있게끔 구조 변경하죠? 이런 게 다 종류 변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종류 변경에서 그럼 이 차량 가치가 증가되죠? 차량 가치가 증가된다. 그래서 가액 증가는 취득이 아니지만 뭘로 보겠다? 취득으로 보겠다. 그 뜻이에요. 종류 변경 나와 있죠?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뭐가 있다? 개수. 미리 배워야 돼, 미리. 자, 개수다. 두 글자죠, 개수. 밑에 박스에 개수라고 나왔어요. 그럼 개수는 뭐다? 건축법상 대수선. 대수선과 시설물 일종 이상을 설치하는 것을 우리는 세법에서 개수라 그런다. 밑에 개수 나와 있죠? 건축법에 따른 대수선과 레저시설, 저장시설 이런 거, 자우관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을 개수라 그런다. 그럼 개수는 뭐다? 취득한 게 아니죠? 개수는 취득한 게 아니잖아요. 건축법상 대수선에서 예를 들어서 리모델링 알아들었나요? 대수선의 대표적인 거는 뭐도 있다? 리모델링에서 이거는 건물을 취득한 게 아니죠? 또는 뭐에서? 시설물 일종 이상을 설치하는 거예요.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 자, 일단은 여기 보자고요. 대수선의 대표적인 건 뭐다? 리모델링 했어. 이렇게. 또는 뭐다? 부착된 금고를 설치해서 은행이 시설물 이상을 설치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취득한 게 아니라 리모델링 하거나
금고 등을 설치했을 때는 건물의 가치가 증가되죠? 이건 취득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건축법상 대수선으로 인해서 건축법상보다 시설물을 설치함으로써 오른쪽이 꼭대기 가액이 증가된 경우, 이게 포인트야. 가액이 증가된 경우는 취득은 아니지만 증가분은 뭘로 본다? 취득으로 본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세 가지의 공통사항이 뭐다? 지목 변경, 종류 변경, 건축물 개수로 인해서 가액이 증가된 것은 뭘로 본다고요? 취득으로 본다. 그 뜻이에요. 가액 증가잖아요. 과점조주는 지금 하지 마세요. 과점조주는 기초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세 가지만 알면 돼. 자, 칠판 한번 보세요. 위에 거는 뭐다? 진짜 취득이야. 밑에 거는 짜가 취득이야. 밑에 거는 취득은 아닌데 포인트가 뭐다? 가액 증가는 취득은 아닌데 취득으로 본다. 그럼 우리가 세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야? 취득세를 얼마를 과세할 건가? 체계는 없지만 이거를 알고 가야 돼. 11월 달에. 그럼 취득으로 본다. 그리고 취득세 납부한다. 뭐를 알고 가야 된다? 세부담율. 몇 프로를 세금으로 과세할 건가? 이걸 외우고 가야 돼요. 자, 지금부터 잘 들어야 돼요. 책이 없어요, 지금. 자, 유상 승계 취득하면요. 농지를 유상 취득하면 3%야. 농지 외에는 4%야. 이거를 알아야 돼요. 세율, 세부담율. 자, 유상이에요. 유상은 일단은 기초는 두 가지로 나눈다. 농지를 유상 취득하면 과세 표준에 몇 프로부터 곱한다? 4%가 아니라 농지는 3%예요. 3%. 모든 세금은 어떻게 계산한다? 우리 지난번에 배웠죠? 곱하기 세율. 세율은 뭐가 나와? 산출세. 그래서 취득세, 기본 세율을 알아야 된다고요. 자, 유상은 농지를 돈 주고 사면 몇 프로다? 3%. 외는 4%. 그럼 여기에서 취득세에서 농지는 네 가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농지는 네 가지를 얘기해요. 논, 밭, 과수원, 목장, 용지 이렇게. 그래서 취득세에서 농지는 논, 밭, 과수원, 목장, 용지를 농지라고 얘기한다. 농지를 100가를 주고 취득하면 3%예요. 그 임야는 몇 프로야? 그럼 임야를 돈 주고 사면 4%지. 상가를 분양받으면 몇 프로예요? 4%지. 상가 분양 유상이잖아. 상가를 분양받으면 취득세 몇 프로 부담하는 거야? 4%. 그래서 네 가지를 뺀 나머지는 4%예요. 전부 4%. 임야를 유상 취득하면 몇 프로? 4%. 과수원을 유상 취득하면 3%. 그래서 유상에 대한 세율을 정리했어요. 이걸 알아야 된다. 그 다음, 근데 이 4%잖아. 이 4%와 3%는 뭐가 합쳐진 거예요? 옛날의 소유권 취득과 옛날의 소유권 등기를 합쳐서 세부담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소유권 취득세, 소유권 등기, 등록세가 아니라 11년 1월부터는 합쳐서 하는 거라고요. 그럼 옛날에 취득세는 몇 프로야? 2%. 그럼 옛날에 등록세는 몇 프로야? 2%. 합쳐서 몇 프로 내는 거야?
4% 뭐일 때 유상, 농지를 뺀 나머지. 자,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옛날에 취득세는 몇 프로다? 2%를 꼭 기억해야 돼요. 옛날에 소유권을 취득했을 때 유상일 때는 2%라고요. 2%. 2%. 등록세도 2%. 소유권 이전받을 때 무상이 아니라 뭐다? 유상. 그래서 이거 4%는 2% 더하기 2%예요. 그럼 농지는 3%잖아. 그럼 농지는 옛날에 취득세가 몇 프로야? 2%. 옛날에 등록세는 몇 프로야? 1%여서 합쳐서 3%. 여기서 중요한 거는 옛날에 취득세 표준세율은 2%야. 그래서 농지는 2에다가 2를 더한 거야. 그리고 외는 2%에다 2를 더한 거라고요. 이해되십니까? 자, 그 다음 원시. 자, 원시자 무상 나와 있죠? 상속증여. 자, 소유권 이전 등기 시작할 때 취득세 납부해야죠? 그럼 세부담률은 상속은 역시 뭐와 뭘로 나눈다? 농지. 농지는 2.3. 외는 몇 프로다? 2.8. 이렇게 항상 두 가지로 나눠져요. 그러니까 원인이 상속일 때 농지는 2.3. 외는 몇 프로다? 2.8. 이렇게. 농지가 싸 항상. 그럼 상속을 받으면 뭐다? 취득세 표준세율은 2.3이죠? 그 앞에 게 뭐야? 옛날에 취득세는 2%, 옛날에 등록세는 0.3이야. 합쳐서 2.3이 되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는 뭐다? 2.8. 그래서 우리가 유상과 상속은 농지와 외로 구분하는 거. 농지가 싸요. 자, 증여. 증여 받았잖아. 증여 받았죠? 자, 증여는 농지를 구분 안 해요. 증여는 비영리 사업자. (2.8) 왜? 3.5 이렇게. 그다음 증여는 농지를 안 따져요. 비영리 사업자가 증여를 받으면 과세표준의 2.8, 외가 받으면 3.5야. 그럼 이게 뭔 뜻이다? 옛날에 취득세는 2%, 옛날에 등록세는 0.8이에요. 그럼 우리가 여러분들이 증여받으면 3.5야. 옛날에 취득세는 2%, 옛날에 등록세는 1.5%라고요. 합쳐서 3.5. 여러분들이 가장 앞으로 잘하는 게 이해야. 증여받았잖아. 내가 받으면 과세 표준에 3.5 세율을 부담하는 거야. 나야. 나 3.5%라고요. 증여받으면 원칙 증여세도 내야 되지만 취득세도 내야죠. 나야 나 3.5를 모아놔야 돼. 알아들었어요? 배우자가 증여해 준대. 부모님이 증여해 준대. 그럼 공시가격에 3.5를 모아놔야 돼. 그래야 내 걸로 만들 수 있어요. 증여받으면 3.5예요. 빚자가 들어갔어요. 빚자. 이 비영리 사업자가 누구예요? 영리 사업자가 아니라 비영리 사업자.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업자죠? 뭐가 있어? 종교, 할렐루야, 네미에미타불 이런 게 비영리 사업자예요. 뭐 학교 이런 거, 각종 복지단체, 영리 목적이 아니죠? 법에서 정한 종교, 학교, 법에서 정한 복지단체 이런 거를 우리는 비영리 사업자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비영리 사업자는 증여에만 쓰는 지문이에요. 그래서 증여받으면 비영리 사업자가 받으면 2.8, 내가 받으면 몇 프로를 부담해야 된다? 3.5. 그래서 죽어도 안 까먹는 게 이거예요. 이거 나야 나 3.5를 모아놔야 된다. 그래야
취득세를 납부하고 등기를 칠 수 있어요. 나이하나 3.5. 자, 그 다음 원시. 자, 원시 취득 나와 있죠? 그럼 원시 취득은 최초의 취득은 구분을 안 해. 최초의 취득이네. 이거는 2.8%야. 2.8%를 부담한다. 항상 2.8%는 옛날에 취득세는 2%, 옛날에 등록세는 0.8을 합쳐서 내는 거예요. 그래도 원시 취득은, 최초의 취득은 2.8%를 부담한다고요. 건물을 신축하면은 소요된 비용의 2.8%를 내야 돼요. 기억이 안 날 때는 원시인, 이파리야, 이파리. 원시인들은 약이 없어잖아. 이파리로 치료했어요, 원시인, 이파리. 원시일 때는 옷을 안 입고 다녔잖아. 나뭇잎으로 가리고 다녔잖아요. 움막집에 살면서. 그래서 원시인 이파리로 치료해서 이파리. 그때 시절로 돌아가고 싶어요? 자, 이렇게 해서 네 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원시는 이파리 2.8. 2.8이죠? 그리고 증여는 비영리 사업자와 외로 나눈다. 그리고 상속은 농지와 외로 나눈다. 그러나 유상은 역시 농지와 외로 나눈다. 그럼 가장 많이, 네 가지 중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뭐야? 유상이야. 돈 주고 사니까 능력이 있잖아. 최대 4%까지 올라가요. 돈 주고 사니까 세금을 많이 걷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도 유상이 가장 많이 나와. 4% 가장 많이 나오잖아. 그럼 여러분들이 상식이 뭐다? 상가를 분양받으면 몇 프로야? 4%. 그렇게 법에서 정해진 거라고요. 자, 그 다음 간주취득. 여기 봐요. 간주취득은 취득이 아니잖아. 취득이 아니잖아요. 근데 취득이 왜 아니야? 이거는 산 게 아니라 변경한 거야. 변경해서 뭐가 증가됐다? 가액이 증가된 거야. 그럼 취득은 아닌데 취득으로 본다. 취득세를 과세하겠죠? 그럼 몇 프로를 과세한다? 이거는 2%. 등기사항은 소유권이 아니므로 과세를 안 합니다. 취득으로 본다. 옛날에 취득세 2%만 내는 거예요. 뒤에 안 붙어. 소유권이 아니므로 등기는 과세를 안 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간주취득은 2%만 납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취득세는 몇 프로다? 옛날에 취득세는 몇 프로야? 2%잖아, 2%. 그래서 옛날에 취득세 2%를 옆에 적어요. 이거를 우리는 12월 달에 배워. 중과 기준세율이라고 얘기합니다. 6글자. 옛날에 취득세는 2%다. 2%를 6글자로 뭐라 그런다? 중과 기준세율이라 그래요. 이렇게. 중과할 때 기준이 되는 세율로 사용하겠다. 일단은 뭐다? 옛날에 취득세는 몇 프로야? 2%. 이거를 6글자로 뭐라 그런다? 중과 기준세율. 근데 중요한 거는요. 중요한 거는 시험은 2%라고 안 나와. 알아들었나요? 분수로 나와. 고급스럽게. 100분의 2. 이렇게 2%면 다 맞춰버리잖아. 고급스럽게 나와. 또는 보다 1000분비로 표시하면 1000분의 20. 이렇게 출제된다니까요. 2% 하면 다 맞히잖아. 100분비 또는 1000분비로 출제돼요. 2%는 뭐라고 하다? 100분비는 100분의 2. 1000분비는 뭐다? 1000분의 20. 이렇게 고급스럽게 출제를 합니다. 알아들었어요? 자, 증여받았다. 자, 증여받았다. 비영리 사업자는 2.8이죠? 2.8로 출제 안 해. 단기에서 맞춰버리잖아요. 2.8로 이렇게 출제 안 해요. 100분, 자, 1000분비로 어떻게 될까요? 1000분의 28. 100분비로는 100분의 2.8. 소수점이
나오니까 천분비로 이렇게 나와, 출제. 왜 천분비로 표시할까요? 소수점을 없애기 위해서. 그다음 1000분의 2.8을 뭐라 그런다? 1000분의 28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3.5는 1000분의 35 이렇게 출제합니다. 자, 일단은 뭐다? 퍼센트로 암기하고, 이게 안 되면 뭐다? 2.8이니까 28이면 맞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 다시 한번. 여기서 오늘 중요한 게 뭐다? 첫째 시간에 중요한 거는 뭐다? 자, 우리가 취득은 등기 등록 불문하고 사실상 취득과 취득은 아니지만 취득으로 보는 무슨 취득으로 나눈다? 간주 취득. 그래서 사실상 취득은 대가를 주고 취득하면 뭐다? 승계. 최초로 취득하면 뭐다? 원시 취득이다. 다시 이전받아서 취득하면 승계. 대가를 주면 유상. 대가 없이 취득하면 무상. 최초로 이전받아 취득하면 뭐다? 원시. 자, 그 다음 중요한 거는 뭐다? 교환. 교환은 무상이다, 유상이다. 유상. 물건이란 대가를 주고받는 거예요. 유상이라고요. 자, 그 다음 취득은 아닌데 취득으로 보는 게 무슨 취득이다? 간주 취득은 가격이 증가됐죠? 변경 등을 통해서 가액이 증가됐으므로 취득으로 본다. 세율은 몇 프로만 나온다? 2%만. 시험은 2%라고 얘기 안 해요. 1000분의 20 이렇게. 천분비로 표시한다고요. 그리고 위에 거는 뭐다? 취득이니까 뭐다? 취득과 등기를 합친 거예요. 자, 유상이다. 농지는 몇 프로? 3%. 농지외는 몇 프로? 4%. 제일 비싸. 그리고 상속은 농지는 2.3. 외는 몇 프로다? 2.8. 2.8이잖아. 그리고 증여는 뭐와 뭘로 나눈다? 비영리 사업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농지는 어디에서만 쓰는 거야? 상속과 유상에만 농지를 구분해요. 농지는 어디에서만 쓰는 거다? 상속과 유상에만. 그러나 증여는 농지 구분 없어요. 증여는 어떻게 따진다? 비영리는 2.8. 나야 나 몇 프로? 3.5. 그리고 원시 취득은 보존 등기니까 구분을 안 해. 2.8. 일명 원시인 뭐다? 이파리. 이파리로 앞에 가리고 다녔어요, 옛날에. 원시인 이파리. 자, 이렇게 해서 체계는 없지만 취득세 표준이 되는 세율을 반드시 11월 달에 암기하고 넘어가야 돼요. 그래야 12월 달이 편하다고요. 자, 오늘 첫째 시간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 하죠? 쉬었다 합니다.